자, 오늘은 지역사회 건강보금전도 줄여서 CHE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름이 좀 길죠. 하지만 그 핵심 아이디어는 정말 강력합니다. 이 CHE가 어떻게 다양한 상황에 맞춰서 마치 카멜레온처럼 모습을 바꾸는지 그 놀라운 전략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질문 정말 중요하지 않나요? 어떻게 하면 외부에서 뭔가를 막 부어주는 게 아니라 마치 씨앗이 스스로 땅을 뚫고 자라나듯이 지역사회가 안에서부터 변화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정답은 딱 하나가 아니에요. 왜냐면 모든 지역사회는 저마다의 이야기와 문화가 다르니까요. 바로 그래서 CHE는 하나의 정답 대신 맞춤형 도구함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CH라는 도구함을 한번 열어볼 거예요.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가장 이상적인 모델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신하는지 그 놀라운 적용 모델들을 만나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방법들이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최종 목표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CHE의 핵심 철학은 아주 명확해요. 진짜 변화는 외부에서 주입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지역사회 안에서부터 주민들 스스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반짝하고 많은 도움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의 방법은 상황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CHE의 여러 모델들은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멋진 도구 상자 같은 거죠. 숙련된 목수가 상황에 딱 맞는 도구를 꺼내 쓰는 것처럼 CHE도 그 지역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도구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툴킷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부터 한번 꺼내보죠. 바로 지역사회 기반형 모델입니다. 이게 가장 널리 쓰이고 또 가장 이상적인 형태인데요.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다른 모든 모델들의 원형이 되는 아주 중요한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보통 3년에서 5년에 걸쳐서 외부팀이 서서히 손을 떼고 그 사이에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위원회를 만들고 자원봉사자를 치워내면서 프로그램의 완전한 주인이 되어가는 과정. 정말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죠. 여기서 핵심은 마지막 단계, 지속 가능한 철수입니다. 더 이상 외부의 도움이 필요 없게 만드는 게 진짜 목표인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 모델이 성공하는 이유는 원조가 아니라 권한 부여에 있기 때문이에요. 외부인이 해결사가 되어주는 게 아니라 현지인들이 스스로 미래를 책임지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CHE의 핵심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본 기본 모델 정말 이상적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지역사회가 외부의 도움에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외부인 자체에 적대적인 곳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문이 굳게 닫힌 곳, 소위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는 완전히 다른 도구를 꺼내야 합니다. 대규모로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대신에 훨씬 더 작고 더 깊고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조용히 변화의 씨앗을 심는 방법이 필요한 거죠. 이 표가 그 전략의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네요. 보세요. 가족 기반형 모델은 전략을 거의 180도 바꿉니다. 위원회를 선출하는 대신 헌신된 한 가정이 먼저 삶으로 이웃을 섬기면서 신뢰를 쌓는 것부터 시작하죠.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한 가정에서 시작되는 조용하지만 아주 강력한 풀뿌리 운동인 셈입니다. 자, 이제 툴킷에서 또 다른 특별한 도구 두 가지를 더 꺼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맨 땅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지역에 존재하는 교회나 정부 같은 기존 기관과 손을 잡는 파트너십 모델입니다. 이 모델들은 특히 대도시처럼 공동체 의식이 좀 약하거나 아니면 이미 잘 갖춰진 정부 보건 시스템이 있는 복잡한 환경에서 아주 유용해요. 기존 조직이 가진 신뢰도와 네트워크를 현명하게 활용하는 거죠. 특히 교회와 함께 일할 때 아주 중요한 갈림길이 있어요. 교회가 이 프로젝트를 우리 교회의 사역으로 직접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지역사회 전체가 주인이 되도록 힘을 실어주는 촉매 역할을 할 것인가? CH의 철학에 따르면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는 단연코 후자에 있습니다. 교회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 마을의 프로젝트가 되게 만드는 거죠. 정부 파트너십 모델은 정말 현명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새로운 조직을 만드는 대신 이미 활동하고 있는 공중보건 요원들에게 CHE의 전인적인 건강관리법, 그러니까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 돌보는 접근법을 교육해서 그들의 서비스를 한 차원 더 깊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는 상황에 따라 꺼내 쓰는 여러 도구들을 살펴봤습니다. 시작점은 다 달랐죠. 하지만 이 모든 도구들이 만들고자 하는 최종 결과물은 놀랍게도 단 하나로 똑같습니다. 과연 뭘까요? 시작이 위원회였든 한 가정이었든 아니면 병원이었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최종 목표는 바로 이거예요. 지역사회가 신체적, 사회적, 그리고 영적인 문제까지 스스로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립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CH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자립한 지역사회가 만들어내는 가장 궁극적인 열매는 바로 무형적인 교회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가치를 실현하는 살아있는 네트워크, 바로 그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뜻이죠. 이 모든 복잡해 보이는 전략, 결국 이 간단한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우리 지역은 외부 도움에 열려 있나? 그렇지 않다면 헌신된 가정이 있나? 그것도 아니라면 협력할 만한 교회나 기관이 있나? 현장에 있는 팀들이 자신들의 상황에 딱 맞는 최적의 도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아주 훌륭한 가이드맵인 셈입니다. 결국 어떤 모델을 사용하든 이 모든 것의 성패는 단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바로 주인의식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한 지역사회가 자신의 미래를 진정으로 책임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그 답을 찾는 여정이야말로 CHE의 진짜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